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핫한 국어 서영우 강사입니다. 자, 이번에 준비한 제가 TCC는요. 이제 3월 모의고사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금방이거든. 어차피 설 지나고 나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남아있는 그 시간에 대해서 설 연휴 이후가 되겠죠. 그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최대한의 그런 점수를 좀 받을 수 있을까? 연습하는 그 과정과 실전 이것을 한꺼번에 좀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잘 들어가셔야 돼요. 필기하시면서 들으셔도 좋습니다. 잘 보세요. 첫 번째, 일단은 쌤 같은 경우는 연습과 실전은 한꺼번에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실전 모의고사를 쳐야 되는 거거든. 그러면 있잖아, 기본적으로 있잖아, 한 세트만 가지고 문제 푸는 거, 두 세트만 가지고 문제 푸는 거 의미 없어요. 왜? 그거는 단거리 연습이에요. 한 세트 시간제 가지고 문제 푸는 거 의미 없다니까? 우리는 마라톤 42.19km를 뛰어야 된다고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이제는 연습해 줘야 되는 거 맞잖아요. 일단은 제 말에 공감하시죠? 그러면 그 방향대로 설명해 드릴게요. 보세요. 첫 번째, 1번. 시간 조절을 좀 가르쳐 드릴게요. 시간 조절입니다. 먼저 이거부터 좀 설명할게. 시간을 조절을 해야 되는데 좀 상식적으로 뭔가 좀 생각해 보자고. 여러분들 몇 문제입니까? 45문항입니다. 국어 45문항입니다. 그 다음에 몇 분이야? 80분이야. 그러면 이것은 몇 시부터 시작해? 8시 40분부터 해서 밤 10시란다. 미안해. 밤 10시면 끝난다. 오전 10시가 되겠죠. 밤 10시면 이제 재수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시간을 한번 그려보면 요거를 이걸 세 부분을 좀 나눠볼게. 세 부분으로. 세 부분을 나누면 화, 작, 문이지. 그 다음에 문학, 그 다음에 독서. 독서는 비문학이거든. 비문학이지. 이렇게 돼 있지. 파트로 나눈다면 이 파트, 이 세 개의 파트로 구성됩니다. 그러면 문제를 보시면 보통 15문제, 15문제, 15문제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합쳐서 45문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일단은 기본적인 것을 이렇게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쌤 보세요. 그러면 시간을 우리가 이렇게 원으로 한번 그려볼게. 시간이야. 시간을 그려볼게. 그러면 여기에 있고 12시고 6시, 3시, 9시, 1시, 2시, 4시, 5시, 7, 8, 11시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스탑워치가 있든지 뭐 상관없어. 뭐 그냥 뭐 동그란 그 뭐 아날로그 시계든지 무슨 시계든 상관없어요. 롤렉스든 나발이든 뭐 엄마한테 사달라고 하세요. 롤렉스 한 2천만 원 할 겁니다. 예. 나가라고 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시간을 딱 설정을 딱 해놔. 어디로? 여기로 딱 설정한다고. 여기서부터 출발하니까. 그지? 그러면 잡아. 기준을 딱 잡아야 돼. 첫 번째 기준은 여기야. 그러면 9시가 요 분침입니다. 분침. 분침이 정각을 가리키고 있을 때는 몇 분 지난 거야? 20분 지난 거 맞지? 그렇지?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끝나야 되냐면 화, 작, 문이 끝나야 돼. 이게 몇 문제라고? 15번까지야. 15번까지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우선 파트가 화장문 딱 끝났을 때 시간을 체킹을 하셔야 돼요. 체킹을 하란 말이야. 그거를 연습하라니까. 연습하라니까. 내가 좀 이따 가르쳐 줄게. 그러면 여기서 화장문이 네가 딱 끝났는데 만약에 시간을 딱 봤었을 때 분침이 오른쪽으로 좀 기울어졌어. 그러면 시간을 조금 촉박하게 조금 빨리 읽어주셔야 돼요. 확 빠르게 말고. 그래도 네가 인지는 해야지. 조금 오바됐구나. 그래야 미리미리 체킹을 해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지 않습니까? 맞죠? 그럼 네가 요 분침이 왼쪽으로 좀 기울어졌다라고 하면 네가 좀 여유를 가지면서 좀 더 정확하게 풀어도 될 것 같아요. 그거를 중간중간마다 네 마인드 컨트롤이 되게 중요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기준은 화장문 이렇게 딱 잡으시고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여기로 가자. 이거를 일단은 기준으로 가자고요. 그러면 딱 1시간 남은 거예요. 1시간 남은 거예요. 그러면 분침이 6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30분을 소비한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몇 번까지 풀어야 되냐면 몇 번 정도까지 풀어야 돼? 한 29번에서 또는 30번 정도까지 풀려져 있어야지. 왜? 이게 15문제잖아.
그럼 15문제 풀려져 있어야 되는 거 맞잖아. 일단은 기본적으로 보면 지문 같은 경우는 반 정도는 남아 있어야 돼요. 그지? 그래야 정확하게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조금 오바되거나 아니면 오른쪽을 좀 치우쳤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내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겠지요. 이까지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는 어딜까? 그 다음에는 여기? 그럼 너 마킹은 언제 할래? 다 푸는데 쌤 마킹을 못했어요 쌤. 빵점입니다. 그럼 어디쯤에? 이 정도까지지. 이 정도까지. 그러면 이게 바로 마킹 시간이 된다고. 그러면 이쪽 부분에서는 이제 45문제를 풀어놔야 되죠. 45번. 이렇게 되죠. 일단은 시간을 몇 번 체킹을 하라? 3번 체킹을 하십시오. 연습할 때 시간을 몇 번? 3번 정도는 체킹을 하시면서 자기 페이스를 자기가 이끌어 나가줘야 됩니다. 일단은 그게 첫 번째입니다. 알죠? 실전하고 연습하고는 완전 단거리 연습하는 거 있죠. 그거랑 완전 다른 게 중간중간마다 시간을 체킹을 해야 되는 것이 완전 실전처럼 푸는 거예요. 그리고 또 80분이다라고 하는 것의 기준, 그 집중력을 요구를 하는 것이 실전입니다. 단거리만 해서는 이게 의미가 없어요. 일단은 그거 첫 번째 좀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일단 그냥 정석이야. 요거는 일단 정석대로 풀었을 때 시간 조절은 되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2번. 또 내가 너희들한테 말하고 싶은 것은 살짝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아. 전략적인 거. 전략과 방향을 좀 잡아줄게. 일단 너희들이 해야 되는 것은 첫 번째, 며칠 남았든 상관없어. 첫 번째, 서점에 가시든 난 서점이라고 갈게. 서점에 가서 모의고사 기출을 사세요. 모의고사 기출을 사세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기 학년에 맞춰서 사시든, 네가 고1이야? 그러면 고1 걸 사. 고1 걸 사. 고2야? 고2면 고2 걸 사. 고3이야? 그럼 고3 걸 사면 돼. 근데 이런 학생이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 고1은 선생님 너무 쉬워서 제가 좀 더 어려운 문제를 풀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학생도 있겠죠.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한 학년 위에 걸 모의고사를 사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것은 자기 수준에 맞춰서 사시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반드시 45번까지 회차가 있는 것을 사셔야 돼요. 왜? 그래야 실전처럼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겠어요? 뭐 매삼땡 이런 걸 사버리면 실전으로 못 풀어요. 그죠? 세 지문씩 이렇게 푸는 것이니까. 그는 시간 조절을 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너희도 그 실전 가가지고 세 지문만 풀다 올래? 그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사시고, 그다음 두 번째, 요거 샀지? 사고 나서 모의고사를 딱 푸는데 8시 40분으로 해가지고 모의고사를 딱 설정을 딱 해놔. 시간을 조절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실전처럼 푼다. 첫 번째, 실전처럼 푼다. 잘 봐. 실전처럼 시간을 재고 푼다. 근데 여기서 풀 때는요, 수준마다 좀 다르기는 하겠지만 일단은 그냥 기준은 내가 좀 잡아 드릴게요. 실전처럼 이 시간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몇 분? 70분으로 일단은 재고 푸세요. 내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한 학생들 진짜 후기 보세요. 쌤, 내 카페도 서울대 의대 가고 한다니까. 매년 서울대 의대도 가고 한다니까. 요번에 갈 애도 있고. 그러니까 내 말 믿고 그대로 따라 하셔야 됩니다. 70분 시간을 딱 재놓고 문제를 푸시죠. 그 다음에는 3번 내가 구체적으로 적어줄게. 이렇게 딱 풀지? 딱 풀었죠. 그 다음에는 풀고 매긴다. 근데 여기서 매길 때는 말이야, 매길 때는 중요한 건 뭐냐면 답을 체크하면 절대 안 돼요.
답을 체크하지 마세요. 그냥 맞다 틀리다 정도만. 알겠니? 그럼 요렇게 나오면 점수가 딱 하나 나오겠죠. 이것에 대한 결과가 그게 바로 몇 차 점수? 1차 점수예요. 1차 점수 땡땡 X점 요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보세요. 시간을 재놓고 푼다라고 하는 1차 점수는요. 이것으로 본다면 목적은 뭔 것 같아? 잘 생각해봐. 목적은 뭔 것 같아? 시간이야. 시간이야. 시간이 목적이야. 시간 안에 맞춰야 돼. 시간 안에 풀어야 돼. 목적은 시간이라니까 1차 점수는. 그러니까 네 페이스를 기준으로 해서 막 뒤에 세 지문 못 풀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어떻게 뭐 모르겠다. 그럼 빨리 별표 치고 넘어가야 돼. 그다음에 확실한 게 나온 것 같다. 답이 나온 것 같다. 그럼 답 체크하고 넘어가야 돼. 그래야 시간을 맞출 수가 있어. 그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면서 목적은 시간이에요. 별표를 치든 나발이라고 하든 답 체크하고 넘어가든 확실한 것은 바로 체크하든 이렇게 해서 시간을 정확하게 맞추셔야 됩니다. 조금 오버될 수는 있겠죠. 뭐 1, 2분 정도는.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꼭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야 실전처럼 푸는 거예요. 그 다음에 1차 점수 있죠. 됐고 4번 이렇게 놔두시고 다음 날에 이때 하셔도 좋아요. 다음 날에 요 실전 문제를 시간을 재지 않고 처음부터 차근차근 또박또박 나한테 배운 것들 있지. 여러 가지 뭐 구문독해 이런 것들 있잖아. 정확하게 푸는 거. 선택지도 어떻게 접근하는지 배운 거 있잖아. 또박또박 다시 푼다. 됐어? 그리고 나서 4번, 5번이죠? 5번. 풀고 매긴다. 좀 자리가 좀 없는데 그래도 눈에 보이죠? 그러면 여기서는 중요한 것은 시간을 재지 않고요. 처음부터 차근차근 또박또박 이해가 될 때까지 선택지도 하나하나 분석하시고 모르는 것은 별표. 그렇게 해서 풀고 매기죠. 그럼 이것은 Y 점수가 나올 거예요. 이거는 2차 점수예요. 똑같은 지문인데. 그러면 여기서의 목적은 뭘까? 시간이야 아니면 정확도야? 정확도죠. 정확도죠. 여기에서는 네가 어떤 정보를 놓쳤는지 어떠한 부분을 잘못 생각했는지 이러한 것들에서 정확하게 분석하는 피드백을 이루어줘야 됩니다. 됐어? 그러면 이 점수가 나오겠죠. 근데 또 틀리는 게 있겠지. 그거는 정말 확실히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해설지를 그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놓쳤구나 확 들어온다고. 그러면 머릿속에 딱 박혀요. 뼛속까지 박힙니다. 그게. 그때 이 시험지에 대한 의미가 생겨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러한 1차와 2차를 가지고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1차 할 때, 1차 할 때 말이야. 1차 할 때 이러한 중간 점검마다 시간을 좀 확인해 가시면서 했으면 좋겠고 최소한 사람마다 좀 다르기는 하겠지만 화법, 작문, 문법부터는 일단은 푸시게 될 겁니다. 화작문, 그지? 그때 딱 끝나고 나서 시간을 반드시 좀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자기 스스로에 맞춰서 시간을 딱 체크해야 하란 말이야. 사람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이때는 필수. 그래서 너희가 그런 것들 있으면 형광펜이든 아니면 네임펜이든 딱 체크하라고. 그 다음에 내 페이스는 이때가 좀 확인해야 될 지점인 것 같아. 아니면 이때 확인해야 될 지점인 것 같아. 딱 체킹을 해놓으라고. 그래야 네가 중간중간마다 페이스를 조절해 가면서 볼 수 있다니까. 알겠죠? 단거리 연습하면 안 됩니다. 실전적으로 가는 것은. 이렇게 하시는 게 있어요. 하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효과 짱입니다. 이거는 특별한 방법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방법이야. 왜? 우리는 실전을 풀어야 되잖아. 그러면 실전처럼 공부를 해줘서 익숙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래야 시험의 목적에 합당한 거죠. 얘는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건데 그것을 두려움 때문에 거부를 하시면 시험 성적의 결과는 불보듯 뻔한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자꾸 맞부딪히셔야 됩니다. 피하면 안 돼요. 알겠니? 피하면 절대 늦게 될 수가 없어요. 나중에는 깔려 죽습니다. 되든 안 되든 자꾸 부딪히셔야 돼요. 많이 틀려 쌤 50점 나왔어요. 그래도 부딪히라니까. 이과 깨물고 부딪히라니까. 알겠니? 그러면 다시 60점, 70점, 80점, 90점 된다니까. 다 그렇게 했던 겁니다. 학생들이. 그렇게 하시고 하시다가 또 자기가 또 모르는 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또 질문하시면서 또 쌤 이 방법이 맞습니까? 라고 하면서 상담도 받고 그거는 자기가 부딪혀서 해봤기 때문에 의미가 생기는 거지. 해보지 않으면 경험하지 않으면 아무리 선생님이 다 주입을 하더라도 그게 자기 걸로 안 됩니다. 흘러가는 것밖에 안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딱 하나만 말씀드리고 ETCC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있잖아. 모든 이 시험에는 이런 내가 지금 모의고사를 얘기를 할게. 모의고사에는요. 국어만 할게. 다른 과목은 모르겠어. 국어에서 킬러 지문이 보통 2개 정도는 존재를 합니다. 킬러 지문이 보통 2개 정도는 존재하거든요. 이게 문제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킬러 지문 같은 경우는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왜? 정보량이 아주 많습니다. 고1이든 고2든 고3이든 간에 이것에 대한 대표적인 거 가르쳐 줄까요? 과학 맞죠? 기술 맞지? 경제.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비문학 정답률 때문에 오답률 때문에 그래서 애들이 많이 힘들었구나 이런 걸 딱 보여요. 그럼 만약에 이 지문 있잖아. 이 지문이 잘 생각해봐. 이 지문이 만약 화작문이 끝나고 16번부터야. 16번에 벌써 킬러 지문이 나왔어. 그림, 그래프, 도표 이런 것도 있잖아. 딱 나왔어. 그러면 그 시험 성적 전체가 낮아져요. 왜 그럴까? 1등급이든 9등급이든 전부 다 16번부터는 포기하지는 않아요. 그냥 달라붙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엄청 나가지. 그러면 맨 뒤에 아무리 쉬운 지문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찍을 수밖에 없어요. 왜? 쫄리니까. 쫄깃쫄깃하잖아요. 심장이. 그래서 대충 읽죠. 그래서 찍을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좀 전략을 좀 바꾸는 게 어떨까? 어떻게? 킬러 지문을 넘어가. 맨 마지막에 풀어. 다른 거 상대적으로 쉬운 문학이나 그런 거 있죠. 또 딱 비문학 딱 보더라도 쉽게 느껴지는 게 있을 겁니다. 보기 박스만 딱 보더라도 좀 그런 거 느껴지거든.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쫙 풀어서 시간을 최대한 비축해 두란 말이야. 그래서 나머지 그 시간을 어디에다가 맨 마지막에 어디에? 킬러 지문, 비문학에 다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그런 좀 안정감, 그나마 좀 안정감. 그죠? 그 다음에 또 요거는 킬러 지문이니까 정확하고 꼼꼼하게 봐야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든단 말이야. 또 나머지에 대한 그 점수를 최대한 챙길 수 있는 대로 챙겼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마인드적인 부분에서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 전략 같은 것을 비단 이거 하나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전략들이 있단 말이지. 그지? 여러 가지 여러분들에서 모의고사를 통해서 너희가 직접 모의고사를 통해서 다양하게 실험해 보십시오. 그래서 선생님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다 달라요. 웬만한 공통적인 것은 네 걸로 받아들이시지만 각자의 그 전략에 따라서 스타일에 따라서는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다 자기 걸로 만들지 못하고 참고 하셔서 정확하게 나한테 가장 잘 맞는 옷은 무엇일까? 그것을 고민하시고 그것과 그것대로 계속 연습하셔서 거기서 다져나가시는 거예요.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주체적인 믿음이죠. 신념이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자기만의 스타일을 정립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셨죠? 여기까지 오늘 TCC를 좀 마무리하고요. 어쨌든 남아있는 시간 요쪽 부분 잘 보셔서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 적고 나서 다음에 어떻게 풀자, 다음에 또 어떻게 풀자, 이 부분에 내가 잘못했다, 간단하게 그렇게 하면서 계속 되뇌이고 다음 시험 칠 때 그것을 한번 읽고 시험을 보세요. 그러면 실수가 확 줄어들 거예요. 알겠죠? 시간 체크 못했다, 다음에 시간 체크하자. 그런 걸 한 번 더 읽고 다음 문제를 푸시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듣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쨌든 3월 모의고사 시험 잘 치시고요. 그 다음에 해설 강의 쌤이 제가 친절하게 찍어 드릴 테니까 시험 잘 치시고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